뭐 보이는 코리아 오늘 제 13회인데요. 톡톡톡 시간입니다. 이제는 톡톡톡이 할 게 너무 많아서 저희 그 편집회의, 그 살벌한 편집회의에서 걸릴 정도예요. 진짜요? 근데 우리 꽤 그렇잖아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많이 고민하잖아. 왜 그러세요? 해요. 프로그램에 자부심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주영이 형 요즘에 아주 커요.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요? 무슨 소리? 아니 좀 테마주예요? 테마주? 거의 상한가 한 10번 치는 요즘 어디서 되게 섭외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 버리시면 안 돼요. 아유. 그럴 일 없어요. 저는 그럼 할 필요 없어요. 네, 오늘은 저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네, 저는 이번에 100분 토론을 봤는데요. 재밌었어요. 김종인 위원장님, 그 다음에 네네. 이정우 위원장님, 그 다음에 장하성 네. 교수님인가 위원장님인가? 지금 뭐 이제 네. 들어갔으니까. 이 세 분이 이제 나온다 그러는데 저는 되게 기대했어요. 이 세 분이 이제 드디어 다이다이 뜨는구나. 네. 드디어.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음. 한 사람씩 그 앞에 전문가 패널 두 분과 이렇게 토론을 3부로 이렇게 한 거였어요. 근데 이해가 가는 게 아직 대선 후보들도 토론을 안 했는데 그렇죠. 그 네. 참모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거는 좀 너무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참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그 명지대학교 조동근 교수님. 네, 그 조동 교수님. 네, 좋죠. 지금 옛날에 기억나세요? 그 조동근 교수님이 저희 그 최대포갈비에서 갈비. 아니 갈비 사준 거. 마포. 예, 그거 맛있잖아요. 그 굉장히 이제 재밌으세요. 사석에서 네. 만나면 네, 맞아요. 말이 굉장히 재밌으셔갖고 네, 맞아요. 지금 말이야? 하이크 아카데미, 예, 하이크 자유경제 아카데미. 스쿨 뭐 예. 3장 지금 끝나셨나 아무튼. 근데 조동근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되게 와닿았던 말이고 물론 뭐 대중들께서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 말이지만 저는 되게 좀 촌철살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골목 상권이 네. 무너진 게 아니라 골목 생활이 사라진 거다. 시대가 변했다. 다 좀만 마을버스 타고 나가면 마트 있고 네네. 좀만 지하철 타고 나가면 시내 얼마든지 갈 수 예.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골목에서 많은 걸 해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골목 상권이 발달했죠. 그렇죠. 그때는. 네. 근데 이제는 지금은 소비자들이 자기 원하는 걸 사기 위해서 얼마든지 밖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더 이상 골목 생활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예, 그래서 골목 대장이라는 말이 없어졌나? 그렇죠. 많이 안 요즘 하죠. 골목장이라는 말도 골목 대장, 없잖아요. 그런 말 그러네요. 하지. 예. 그리고 또 하나 골목이 살아있는 곳이 있어요. 인사동 저기 통인시장에 있는 그런 데 있죠. 네네. 뭐 그런 데는 아니, 예. 네, 그런 데는 골목 상권이 잘 돼요. 왜 그러냐면 그 통인시장 같은 데는 뭐 도시락 카페 같은 거 굉장히 특색 예. 있게 예, 운영을 맞아요.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찾아가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옆에 청와대가 있어가지고 높은 높은 건물이나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빌라 자연스럽게. 중심이다 보니까 음. 평창동부터 시작해서 그 이쪽 일대는 골목 상권이 오히려 발달을 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발달하는 것도 나름대로가 이유가 있었던 거죠. 발달하는 데도 이유가 있고 망하는 데도 사실 이유가 있는데 그렇죠.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예. 무조건 죽어가는 걸 살리자는 취지로 나오면 곤란하죠. 100분 토론 한번 나가셔야 돼요. 나가세요, 소담 씨. 안 불러줘. 전문가 대담 말고 전문가 소담. 그런 것 좀 하지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지금 되게 비판하는데 집에 가다가 가끔 가다 주진이가 했던 그런 말들이 픽 생각날 때 그래요. 이게 매력이에요. 이 매력이 있어. 이게 매력이에요.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딱 듣고 뭐야 이렇게 하다가 잘 때쯤 되면 웃고 계시는 전문가 분들 소담 계세요. 재미잖아요. 잘 때 저희 방송을 생각할까요, 시청자분들이? 아니 그래도 팬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있어요. 감사해요. 네. 있어야 한 몇 명 있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자꾸 이렇게 자꾸 불편하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네네. 골목 상권, 저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인들 오면요. 골목 상권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 골목 상권에 통역사나 번역할 수 있는 서비스 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게 한마디로 경쟁력을 살리는 그렇죠. 건데. 아니면 예. 주차장을 뭐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뭐 협약을 맺어가지고 음. 뭐 아파트 주민에게 이 아파트 주민들은 예컨대 여기가 뭐 10% 할인이니까 여기 주차장을 대신 쓰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굳이 왜 일요일마다 영업 못하게 해가지고 할 필요 있을까? 그 외국인들이 그거 아세요? 외국 기업들이 그 외국인들 상식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 행동이에요. 정부가 너 일하지 말라 기업한테. 그럼 기업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많은 건데. 그렇죠. 네. 그거를 정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고. 고민이죠, 거의.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게 우리 국민들이 어떤 재산권이라든지 기본권의 개념이 아직은 조금 아니에요. 익숙하지 못한 게 제가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 국민의 90%는
우리가 하는 말에 공감하는데 정치인들이 공감 안 한다고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아. 잘못된 여론 자체를 그냥.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런 언론 내 네, 왜곡, 네. 여론의 왜곡일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부 못하는 애들 평균 올려주겠다고 1등 공부 못하게 막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예. 그건 아니죠. 예. 다음 톡톡톡 네. 소담 네. 씨? 아 주용이 형? 누가 편할 대로 예. 굉장히 그 이회수 사이가 좋아. 말씀하세요. 이회수 옹께서 네. 그래서 예, 트윗을 날렸는데 네. 뭐라고 하셨냐면 투표 시간 연장 한글날 공휴일 제정 반대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반대하십니다. 쓰지 않아도 될 헛돈은 여기저기 잘도 허비하면서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작 써야 할 경비는 쓰지 않겠다는 속내가 의심스럽습니다. 민주주의 실현이 두려우신 건 아닙니까? 네, 여기서 이제 누가 공격을 했나 봐요. 도대체 한글날 제정하고 민주주의와 뭔 상관이냐? 무슨 연관성이냐 했더니 이혜수께서 답변을 한글날을 공휴일로 만든 것이 민주주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으시는 분이 계시군요. 국경일의 문자 그대로 나라의 잔칫날입니다. 나라의 잔칫날 국민에게 업무를 강요하는 환경을 묵과 또는 방임하는 처사는 비민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저는 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럼 국군의 내 날, 말이, 내 말이. 국군의 날도 공휴일로 지정하고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지정하고 그렇죠. 스승의 날도 공휴일로 지정. 식목일도 식목일. 아니 그리고 공휴일. 그 정작 써야 할 돈과 정작 네. 쓰지 말아야 할 돈 그거 누가 결정? 그렇죠. 그 기준도 없어요. 아니 근데- 자기가 써야 될 때라고 생각하면 쓰는 거. 왜냐면 이게 옹색한 거죠. 예, 그러니까. 유해승홍은 한마디에 다 나머지 다 떨굴 수 있는 그 뭐죠 트통령. 아. 트윗 대통령이 50만 표가 몇십만 표를 날릴 수 있다면서요. 날릴 수 있다고 네. 했었잖아요. 네. 아, 너무 근데 무서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투표 시간 연장에 아니, 대해서 투표 시간 연장보다 한글날 공휴일 제정하는 건 난 좋아. 뭐 그 놀면 좋지. 솔직히 사람이 아, 노는 거 좋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지도 네. 페북에다 그렇게 썼는데 내가 아는데 그거. 그렇죠. 한글날 그렇지. 아니 노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한글날 제정을 그게 공휴일로 지정하는 거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요. 네. 그리고 그렇죠. 그거 함부로 뭐 근데 그렇게 원래 하는 한글날이 공휴일이 아니에요. 아니었나요? 예. 아니었어요. 그러고 우리가 아까 투표 연장 얘기도 했는데 주진이나 저나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거는 좀 예. 찬성해요. 찬성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지금 얘기해요? 아니 나는 아까 뭐 속내가 궁금하다고요? 나는 이거 하자는 사람의 속내가 궁금해요. 그렇죠. 아니, 그런 거 정말 연장하고 싶었으면 평상시에 회의 그렇지. 때 어. 국회 임시회의 정기회의 때 올렸어야죠. 근데 네. 이제 와서 너 반대해 안 해? 너 나쁜 놈, 넌 반민주적이야. 이렇게 매도하죠. 아니 왜 하필 지금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하필 근데 지금이냐고. 왜 물어보고. 투표 시간 연장하는 거에 찬성하세요?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니, 투표를 하는 날 네. 업무를 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긴 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긴 그러니까 하죠. 정말 정규직 근로자들은 네, 네. 떳떳하게 쉬는데 예. 이제 예컨대 뭐 진짜 뭐 편의점 그렇죠. 알바, 그렇죠. 아, 예, 뭐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들, 예, 혹은 예. 뭐 화물차 운송, 네, 네, 택배 네. 이런 분들은 힘들죠. 음.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저는 투표 시간 연장도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사실. 우리나라 그리고 되게 좀 짧은 편일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또 지표를 보니까. 근데 문제는 아까 형이 말한 것처럼 그런 걸 전략적으로 의도를 한다는 게 너무 좀 싫죠. 맞아요. 예. 그리고 투표 시간 연장하면은 야권에 유리하냐? 꼭 그런 건 전 그렇게 아니에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예. 원래 투표 시간이 6시까지죠. 예, 6시까지죠. 네. 조금 그런 면이 예. 없거든요. 7시까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이기 때문에 음. 아침 일찍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근데 있지만. 저는 이게 민주주의하고 상관관계가 있나요? 아니 그러면 민주주의를 할 거면 그럼 뭐 한 일주일 해요 그냥. 완전 근데 민주주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것까지 논의하는 건 되게 건강한 사회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거를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비용이 들고, 네네. 그리고 지금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자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표예요. 뭔지 대표가 늦어지게 되면은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음. 빨리 결과가 나와줘야만 민주적 결정이 빨리 속단. 아니 뭐 그렇죠. 예. 그리고 선거 얼마나 재밌어요. 예. 우리 뭐 지방선거 때도 막 역전을 거듭하고 이런 게 그러면 국민들은 막 다음날 해서 출근해야 되는데 이거 밤새 그렇죠. 지켜본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렇죠. 투표 시간 연장하는 게 그 시간 투표 시간이 짧아서 정말 투표 못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는 참 건강한 논의라고 네, 네, 생각을 네. 하는데 예. 그 속내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사실 투표 독려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제가 앞으로 또 대선 앞두고 있는데 저는 그 많은 분들이 뭐 몇 투표율이 얼마가 넘으면 뭐 자기가 뭐 발궈먹고 춤을 추겠다는 등 뭐 너무 과하게 지난번 총선 때 예. 굉장히 또 그랬었거든요. 있을 거예요. 또 이번에 예, 이번에도 어김없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도 한번 뭐 할까요? 우리 뭐 하지? 저는 투표율이 만약에 80% 이상을 넘으면 네. 제가 복호에서 네.
춤을 추겠습니다. 말춤을 추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재미없네. 80% 그거 안 넘을 거 뻔히 뭐안 추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게요. 지금. 예. 아무튼 안 추겠다는 얘기예요. 수담 씨 뭐 하나 하세요? 수담 씨. 65% 넘으면. 공약이요? 65% 넘으면 네. 화장 없이 한번 가. 오! 민낯. 아 65%는 좀 그렇고 70%. 정말요? 예. 민낯. 민낯으로 민낯으로. 시청자분들 위해서 예. 위에서 좋은 일이잖아요. 왜요? 후들이 민낯이 민낯이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우세요? 저 좀 가리고 나오는 거예요 화장을 아, 일부러. 저 너무 이쁠까봐 미치겠다. 일배가 겁나지 않으세요? 나 되게 정화가 금치 못했습니다. 정화가 금치 김광진 의원님 버금가는 막말이었는데 그렇죠. 민족의 국정감사 때 뭐 이런 거 한 번 터뜨렸었으면 좋은데. 민족의 반역자. 예. 아무튼 투표 시간 문제를 자꾸 이렇게 선거 때만 올 때마다 네. 정쟁의 도구로 삼으면 오히려 본질을 왜곡하는 것 같아요. 이게 멋있는 말이에요 오늘. 정말 투표랑 관련 없지 그런 얘기하면 좋죠. 그러면 그렇죠, 예. 솔직히 새누리당이 반대하겠어요. 그러니까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국회에서 예. 선정하시죠.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저는 뭐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예컨대 뭐 1시간 정도 늘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에게 네네. 뭐 국가가 뭐 보증을 서준다던가.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투표한 사람들한테 뭐 보조는 아닌데 뭐 해주는 있었어요. 뭐 예, 혜택 뭐 주는 그런 데도 있었어요.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투표 같고. 독려하려고. 예. 아무튼 아니면 그럼, 투표 용지에 로또를 좀 해가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저는 또 이벤트성으로 가면 안 된다고 아.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투표 인증샷 총선 때 네. 굉장히 인기였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물론 나쁜 취지 아닌 건 알고 있지만 예. 투표라는 건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뭐 개념찬 일인 것처럼 그런데 권리자 의무인 네. 거죠. 저는 좀 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투표 안 하는 것도 자기 의사 방법의 표출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해요. 뭐냐면요. 별로 할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가서 하느니 맞아.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의사결정에 더 도움이 될 수도 뭐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도 안 하는 거에 대한 표출이에요. 아니면은 난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지지하는 사람 없음이라는 칸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나 그거 굉장히 나는 맨 처음부터 왜 지지하는 사람 근데 그게 없으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지지하는 거 없으면 더 당연한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네. 아무튼 뭐 나는 정말 그 의사 표출하는 방법이라 아니면은 주관식도 있으면 좋겠어요. 일본 별말 다 써. 일본 주관식이잖아요. 아니요, 이제 있는 것 중에 써야 되는 거고, 그거는. 별말 다 쓸 거야. 분명히 네. 펜을 갖고 들어오게 하면 거기다가 저 별의별 말 다 그게 써.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득표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여론을 보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근데 안 돼. 근데 뭐 되겠지만 지금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해봤습니다. 정말 아마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지도 몰라요. 그 어, 이름으로 나오는 걸 맞아, 치면 맞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 주혁이 형 토토토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했잖아요. 아, 무슨 소리예요? 저요. 소담 씨. 저 할게요. 소담 씨 먼저. 네. 네. 여기 또 한 분의 옹이 계십니다. 이회수 옹 하셨잖아요. 저는 박지원 옹. 그래서 뭐 또 어떤 말씀 하셨어요, 또? 그 요새 정수 장학회 관련해서 예. 말이 많았는데 그 더 지독한 친일파가 덜 지독한 친일파의 재산을 빼앗아서 사는 것이 국가의 정의인가? 라고 아니, 촌철 살인이죠. 정말 죽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지태 씨보다 더 악독한 친일파였나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증거가 아니요. 네. 뭐 물론 완전히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딱 봤을 때 사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도 친일파라고 불려진 이유가 뭐죠? 아까 그 백선의 그거는 장면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예. 여기에 있어요. 그 천황폐하께 충성하겠다고 혈서를 쓰고 군관학교에 들어가서 독립군에게 총을 쏘고 그것을 인정받아서 일본 육사에 들어갔다. 총을 쐈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황 근거는 없다고. 없죠. 그냥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추측하고 왜곡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그거 아세요? 진짜 재밌는 얘기 하나 얘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네. 그 만주에 두 개의 대학교가 있었어요. 네네. 만주 군관학교가 있었고, 네네. 이제 대동학원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주 건국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만주 괴뢰국에 있는 두 개의 유명한 이제 군사학교와 행정학교예요. 네네. 만주 건국대가 행정학교인데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거기 응시에다 떨어진 거 아세요? 아니 김대중 전 네. 대통령이 고등학교를 나와서 네. 거기 시험을 봤는데 서류 전형에서 낙방을 해요. 그래서 일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을 해요. 자,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 거기 들어가서 합격했었더라면
그러면 박지원 원내대표한테 김대중 대통령도 친일파인가요? 아 근데 저는 반대로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해서 하지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흔히 말하는 박지원이 싫어하는 사람이 지원을 했다고 하면 그것도 좀 그러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민주당 내에서 지금 현재 친일파의 후손들이 얼마나 그렇죠. 많이 있는데. 아니 뭐 그렇죠.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자기네들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이제 박지원 김진태 씨 국회의원이. 같은 경우는 그 친일의 행적이 네, 너무 명백해요. 너무 명백하고 예. 동양적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척이 예, 동척. 동척을 통해서 벌어져 재산을, 있는 예, 게 부정부패, 뭐 비리 이런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매우 심각하게 김진태 씨가 그 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예. 그런 문제가 많은 것에 부정 축제를 하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놔둔다고 하는 게 과연 정당한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정- 발언을 통해서 박지원 씨도 김진태 씨가 친일파라는 거는 사실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제 선거가 한 2달도 안 남았어요. 55일? 예, 56일? 진짜 55일? 국민들의 위대한 선택이 있을 그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점점점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이 논의들이 네. 점점점 과거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러다 구한말로 갈 것 같아요. 아니 과거 정책 싸움이 아니라 네. 대통령들의 과거사 싸움이 맞아요, 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경영이 그랬나? 누가 잘하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덜 못하나 이 싸움으로 가는 것 같아요. 되게 웃긴 것 같아요. 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대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산 사람의 몸을 빌려 환생한다. 이런 말이 있대요. 지금 선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조금 자제하시고 미래지향적인 거 네네. 어떻게 하면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그렇죠. 어떻게 하면 육아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인지 네. 어떻게 하면 남북한 통일을 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김지태 뭐 이러다가 무슨 뭐냐 저기 뭐지 뭐냐 그 사도 뭐냐 세도 정치 뭐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아니 뭐 NLL도 그렇고 과거 발언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게 식으면 앞으로 좀 미래에 대한 청산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그게 또 북풍이다 뭐. 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요. 근데 미국 대통령 선거 토론회 보셨죠? 네. 모두 다 팩트와 숫자와 맞아요. 그다음에 정책들을 갖고 얘기합니다. 팩트 하나 틀리면 난리 나잖아요. 예, 대한민국도 제발 그런 정치 문화가 성숙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구호를 항상 하지만 뻘쭘한 구호를 외치면서 자, 시작할까요? 네. 자, 20! 30! 보이는 코리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사해요? 이상 나더라?